안녕하세요. 드림블라썸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하고 있는 드림블라썸 아카데미 맞춤형 과정에 대해서 나온 작품들이나 작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드림블라썸 아카데미 사회복지사 김솔림입니다. 저는 드림블라썸 아카데미 문화예술전담 이소연입니다. 저는 작가 손민지입니다. 저는 작가 노세환입니다. 첫 번째 보실 작품은 신현빈 씨의 작품입니다. 우리 현빈 씨는 어떤가요? 지금 기억에 나는 거는 리모컨이랑 모니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지점이 있었고, 근데 아마 이제 그런 날은 전날 엄마랑 TV를 많이 보고 온 날이겠지? 어제 했던 경험에 이미 바로 딱 반영되는 지점, 이런 것들이 좀 재밌는 것 같고. 근데 그리고 현빈 씨는 좀 초반부터 지금까지 물감에 대한 호기심이 여전히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게 되게 좋은가 봐. 보면은 물감을 듬뿍 이렇게 칠해갖고 이렇게 떠서 쓰는 거. 어. 그리고 처음에 이제 물감 골라오려고 그러면은 원색 계열로 맞아요. 늘 골라오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어떤 원색에 대한 어떤 집착 같은 게 사실 있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색깔이 빨강, 노랑, 파랑 이런 거여서 그걸 집어오는 거인 것 같더라고. 그것들에 대한 어떤 선택의 폭을 조금 넓혀주기 위해 중간색들을 이렇게 집어넣기 시작하고, 이 심화 조합을 통해서 조색을 많이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스스로만의 색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은 변화도 느껴지고, 개인이 작업하는 걸 즐거워하는 모습이 실제로 보여질 때 일단은 네. 눈이 너무 즐거워요. 이거 네네, 물감 칠할 집중하고 때. 있을 때 현빈이는 지 혼자 가서 다 캔버스 가요. 딱 들고 와서 이제 딱 맞아요. 얹혀놓고 이제 피고 오늘 이거 할 거예요. 네. 지금 앞에 있는 거는 최재훈 씨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작은 캔버스에 본인이 생각하는 거, 아니면 옆에 있는 다른 이용곡들이 그리고 있는 것들을 똑같이 보고 그리거나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재훈이는 우리가 또 수업할 때도 별로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 맞아요. 자기 가야 될 길이 너무 정확하게 있는 사람이어서. 재훈 씨는 수업 준비 때 자료를 굳이 준비하지 않죠. 않는데 네. 그 이유가 대부분 그 자료가 뭐든 간에 재훈 씨만의 해석으로 언제나 그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림 소재는 본인의 생각에 있는 것들 혹은 옆에 친구가 보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또 다르게 변형되어서 화면에 나오는 것 같아요. 현빈 씨랑 가끔 색깔로 상호작용할 때도 있어요. 현빈 씨는 물감을 자기가 원하는 것만 꺼내는데 재훈 씨 같은 경우는 진짜 모든 색을 다 꺼내기 때문에 참 재훈 씨는 미술이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집중할 수 있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 같거든요. 친구들이 무슨 작업을 하는지 관심을 보니까 저걸 가져가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긍정적인 뭔가 에너지가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영훈 씨 같은 경우는 진짜 이렇게 잘 그릴 줄 몰랐어요. 1년차 때 영훈이 생각해보면은 되게 성실했던 것 같아. 1년차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거 하라고 하면은 그게 뭔지 최선을 다해서 이해하려고 하고, 그런 거가 특징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새로운 걸 그리라고 하면은 사실은 재현하는 문제가 너무 어려운 친구들이 많아. 사실 따라 그릴 수 있는 판을 만들어주는 게 그런 거였었는데, 이걸 보니까 가이드라인이 없이도 그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 되게 많이 들었고, 나는 좀 되게 재밌는 게 동물들을 그릴 때 일단 동물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헤어를 가지고 있고 이러니까 묘사할 게 되게 많아서 본인이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즐기고 있다는 생각 되게 많이 들고. 영훈 씨가 20호 화판을 오일 파스텔로 하루 수업에 채운다는 것만으로도 그 영훈 씨의 성실도를 보여주긴 진짜 충분한 것 같아요. 뭐 사진이 아니라 직접 보고도 어쩌면 형태로 옮겨낼 수 있는 능력을 더 발전시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어서 실물을 재현하는 것도 더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물 이런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그다음에 사실 영훈이한테 한번 해보고 싶은 거 동물의 왕국 같은 다큐 같은 걸 보여주고 본인이 어떤 선택의 지점을 좀 넓혀주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거든. 이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나 저거 그리고 싶어라는 선택을 조금 더 많이 주면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상의 특징 같은 경우는 이 파란색을 너무 좋아하는 거, 또 하나는 가위질을 되게 네, 잘하고 네. 본인이 좀 즐기고 있는 상태. 상이 제일 그 특징이 아닐까 싶어서 이제 콜라주를
우리가 이제 시작을 했었고 상희 씨 같은 경우도 재훈 씨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한 그 입장이 좀 강한 친구라서 만약에 상희 씨가 꼴라주고 하고 싶지 않았을 시에 할 수 있는 차선책도 언제나 옆에 둬서 그냥 상희 씨가 하고 싶은 걸 하게끔 주도록 했던 것 같아요. 무분별하게 붙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렇지는 근데 않은 그렇게 것 보이지만 그건 아니라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이게 상희 씨만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의 어떤 룰 같은 게 되게 있는 네,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뭐 있어요. 겹칠 때 뭐는 겹쳐지면 안 되고 맞아요. 뭐는 겹쳐도 되고에 대한 배치도. 지점이 반드시 있고 이게 사실은 상의 또 다른 가능성 중에 하나지 않을까. 지수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이쁘게 그려야 된다는 강박이 너무 강한 네, 이런 예쁘게 거에 그리는 데 대한 감독도 있고 남들보다 더 잘해야 네, 맞아요. 된다에 대한 것들 요즘은 좀 덜한데 처음에는 집에 가져가서 더 연습하고 오겠다 이런 것도 되게 많았고 지수 씨는 그럼 남들보다 더 잘하고 싶다는 의욕이 높아서 그 욕구를 실현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성실하게 그림 그리는 네, 친구들 중에 네. 하나고 이 사이즈의 캔버스로 결정된 것도 그날 끝낼 수 있는 양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저는 되게 가장 꼼꼼한 친구들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옆면을 잘 안 할 때가 많은데 지수 씨 같은 경우는 이 옆면까지 해야 완성으로 인지하고 자기 고민을 자기가 스스로 찾고 있는 지점을 갖고 있어갖고 그것도 너무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딱 지수 씨처럼 귀엽고 앙증맞은 그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재미있고 너무 귀여워요. 우석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1년 차에는 없던 친구고 2년 차부터 우리랑 같이 합류하게 된 친구였는데 그림만 봤을 때는 아, 이 친구를 정말 받아야 될까라는 고민이 솔직히 저는 좀 있었어요. 네. 그런데 본인이 약간 의지가 너무 강하고 우석이의 제일 큰 특징은 우석이는 본인의 결과물에는 그렇게 크게 자기가 집착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리는 과정은 너무너무 즐기고 즐거워요. 있어갖고 우석 씨는 대부분의 자료를 정말 본인의 색으로, 본인의 형태로 다시 진짜 다시 재해석돼서 몇 가지는 전혀 뭘 그랬는지 모르겠는 것들이 등장해요. 이것도 화분이었고 거침없지 않나요? 그리고 네. 전혀 네네. 거침없죠. 바로 무언가 주어져도 본인은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그 작업 능력? 네. 저는 이걸 하고 다시 물어보면 모를 줄 알았거든요. 뭘 그렸는지. 완전 다 알고 명확하게 있고 다 예전에 그렇죠. 그린 것도. 사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다시 인지하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가에 대한 생각을 잘 못할 수도 있는데 다시 인지하고 연속성을 갖는다는 건 사실 우리 수업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니까 근데 그런 걸 또 해낼 수 있다는 게 대단하죠. 종문 씨 같은 경우는 특징이 되게 명확한 친구고 1년차 때 종문이 봤을 때가 생각나는데 반복적으로 계속 라인들을 계속 위에 얹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명확한 특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특정 상표를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포카리스트하고 콤프로스트 이 두 가지인데 어떤 그림들 같은 경우는 그런 형상들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형상이 없는 경우도 맞아. 있고 그런 특징들을 보면서 봐야 될 것 같고 종우 씨가 계속 한 상을 반복해서 그리는 것이 물론 그의 열정을 표현한다는 행위로 좋지만 어쩌면 이렇게 자신의 사고에 고립되는 건지도 모르겠다라는 염려를 한 번씩 했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맞아요. 이야기를 그 그리고자 하는 그 의지나 열정 때문에 그 고민이 자연스럽게 저희들 사이에서도 사라지는 처음에는 뭐 강제로 저희가 이제 그만 바꿔줬으면 이제는 다 했으면 다 했어요 이렇게 소통할 수 있다는 맞아요. 게 되게 맞아 사실은 소통 능력이 네, 되게 많이 맞아요. 좋아졌어요. 많이 처음에 좋아졌고. 1년 때보다도 지금 훨씬 되게 좋아졌어요. 그림 그리기 전에 우리가 뭐 하는 마스킹 테이프를 씌운다든지 자기만의 재료를 가져온다든지 이런 게 언어적으로 알려드려도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심화반 수업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또 정리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종우 씨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 미술을 통한 개인의 좀 큰 변화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리미 같은 경우는 일단 재료적인 본인의 선택이 되게 분명하게 있어요. 네, 근데 아마도 그게 좀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매직이나 사인펜 이런 것들을 종이 위에다 그리는 거. 또 하나 보리미의 특징은 항상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 편지 쓰는 걸 너무 본인이 좋아하고 사람 대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전시장의 결과물로는 사실은 이렇게 결과물들이 실제로 벽에 붙는 것보다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게 만드는 프로젝트를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림의 이미지로 가지고 엽서를 일단은 제작을 해서 전시장에 찾은 관람객들이 편지를 쓰면 보림이 그걸 우체국에 대신 붙여주는 이보림의 우체국 같은 것들을 지금 만들어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모든 편지도 내용이 달라요. 모든 편지 내용이 다르고 대상에게 맞춰져 있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고 있는 것도 진짜 본인이 보내고 싶은 편지를 쓰는 것 같아요. 이런 프로젝트들이 보림이에게 딱 적당하게 어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 전시 때 보림이가 그걸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보림이가 이제 보내줬던 편지도 어떻게 하면 좀 보내줄 수 있는 방법들을 네, 좀 생각해보고 이걸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병철이 같은 경우는 롤페이퍼를 주게 된 이유가 병철이가 그리는 속도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유일한 장치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어요. 그러니까 병철이가 그려야 될 대상을 딱 이렇게 딱 쥐어주면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캐치를 정말 한 1, 2초 안에 항상 끝나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은 조금 실제 얘가 본 대상을 같이 보지 않으면은 이 전시장에 온 관람객들도 재미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실제 이미지를 이제 콜라주를 시키고 거기 있는 이미지랑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보는 지점들. 이 몇 미터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게 없어요. 이 모든 붙여진 그림은 빼곡하게 다 그려져 있어요. 맞아요. 병철 씨는 정말 많이 그리는 곳에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많이 그려내고 있어서 분명히 형태감이 아주 좋은 친구고, 조금만 더 알려준다면 도움 없이 완벽한 형태를 그려낼 수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밀도 있게 그리는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걸 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 병철 씨의 느낌을 알았으면 좋겠네요. 효경 씨는 원래부터 워낙 애니메이션 네, 캐릭터 맞아요. 그리는 걸 좋아해서. 좋아하고 본인이 언제나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리고 형태력이 충분히 그 그림 안에 그쵸. 갇혀져 있는 걸 보고 본격적으로 아예 미술을 기초부터 맞아요. 시작을 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정말 데생부터 시작을 해보자, 정물을 그리고 형태를 보고 그리고 이런 걸 시도를 했었는데 관심이 적은 모습을 많이 보였고, 신체적으로도 뭐 두통이 온다거나 뭐 이런 모습이 실제로 있어서 그 과정을 잠깐 쉬어두고 결국 효경 씨가 가장 관심 있게 작업을 했던 건 배경을 그리고 본인의 캐릭터를 맞아요. 그려내는 이런 만화적인 상황 표현을 주로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효경이만의 캐릭터에서 또 다르게 벗어나서 다른 표현 방법도 있다? 이런 걸 했을 때 너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계속 열어주는 게 효경이한테 좀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 중에서는 이 시간 외에도 그림을 그리고 있는 맞아요. 친구들이라요. 유일하게. 창작의 욕구가 있는 건 일단 네. 기본적으로 효경 씨가 맞아요.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민우입니다. 민우 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사람을 엄청 귀엽게 좀 단순화해서 그리기 시작했는데 민우만의 그런 귀엽고 좀 사랑스러운 아기자기한 느낌이 느낌이. 있어서 저희가 전해요. 그래서 좀 유명인들 걸 그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관찰력이 많이 늘었다고 본 게 코랑 눈이 달라졌죠? 코랑 콧구멍도 지금 관찰을 하기 시작했고 좀 유머러스한 부분이 확실히 있고, 그거를 보는 관람객 사이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요소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청와대에 보내볼까요? 그리고 이게 다 생각보다 디테일해요. 그렇죠. 아주 다 네, 단순하지만 생각보다 디테일하고 살려야 될 포인트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서 원래는 이렇게 종이에다가 그렸는데 민우 씨의 그림 특성상 어차피 이걸 그림으로 해서 파일을 변형할 바에는 네. 처음부터 태블릿에 그리는 것이 좋겠다. 정물을 보고 그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최근에도 정물화를 시도를 했어요. 장갑 위에 올라간 컵 같은. 장갑이구나. 네. 나 먼저 한참 고민했어요. 확실히
정물을 보고 공간을 보는 눈을 키워낼 수 있겠더라고요. 민우 씨는. 민우 씨는 좀 그게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민우 씨가 가장 좋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들은 또 이런 포인트들이 있는 그림이고 대상들이어서 그걸 민우 씨한테 적절하게 맞아야 될 것 같아요. 민우 씨한테도 맞고 대중들한테 있어서 굉장히 친숙하고 익숙하고. 문성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사진 작업 진행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시작한 건 아니죠. 네. 문성 씨 같은 경우는 손으로 움직여서 그림을 그리는 걸 계속 시도했어요. 처음에는 연필로 그렸다가 물감으로 그렸다가 최근 들어 문성 씨가 사진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죠. 정말 눈에 띄게 문성 씨가 사진 작업에 흥미를 느끼고 있고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어서 사진 결과물들을 저희들이 봤을 때 충분히 괜찮은 결과물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을 전시장에서 그림으로서만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들 수업 내에서 저작권이 없는 그러니까 저작권이 걸려있지 않은 사진 자료라는 게 되게 필요한 실정이었는데 문성 씨가 사진을 촬영함으로써 저작권이 저희들에게 있는 사진 자료가 생겨서 1, 2년차 비교를 했을 때 사실은 문성 씨가 그림을 안 좋아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림을 좋아하지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또 문성 씨가 원래는 남한테 관심이 많은데 근데 이 카메라로 자기가 타인을 바라보니까 그래서 문성 씨한테 맞는 매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